자, 얘들아 이제 유형 7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또 등장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이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단어들이랑 섞어서도 많이 나와요. 출제가.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정점은 무조건 여기 미지수가 끼어있다. 자, 얘들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다? y축은 0, 1, 1이고 그 기울기 얼마? 그렇지.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기로 했죠? y좌편 1로 고정 0,1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모르니까 얘가 이렇게 점을 약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기울기가 회전하는 모양을 띈다. 이렇게 외웠잖아. 그죠? 근데 반드시 이제 미지수를 봤을 때 얘를 그래프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얘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반드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해석을 한글로 적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직선은 y절편을 0,1을 지나며 a 값에 이게 a 값에 잠깐만 다시 0,1이 주인공이어가지고 자, 이 0,1이라는 지점은 기울기가 달라져도 무조건 이 점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상황이 맞죠? 주인공이 이제 저 점이어가지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0,1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항상 지나는 이런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로 정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점은 약간 점이 고요할 점, 움직이지 않는 동점하고 반대로 고정된 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 그래서 A가 아무리 달라져도 고정으로 움직이지 않죠? 이런 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선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문제상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제공한다. 둘 다 제공하는 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개만 주는데 기울기가 없죠. 그러면 점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반드시 들어있는 지점이 바로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 이게 뭐지? 얘들아? 그렇지. 누구에 대한 항등식? 그치? A에 대한 항등식. 근데 A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었지, 얘들아? 그렇지. A로 식을 정리해달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맞아. A로 식을 정리하자 이런 말이었다. 자, 그래서 얘를 A로 식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거 y는 뭐 AX에 뭐 2a-3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기울기에도 있고 여기 y절편 쪽에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딱 보면 뭐야? 기울기도 없고 점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하지만 얘는 점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숨어있죠. 왜? 기울기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A가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지점이 존재할 것이다. 그럼 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 값에 관계없으니까 식을 A로 정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얘를 A로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 묶자. A x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y 가져가서 y를 이렇게 묶어볼게요. 항등식처럼 본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얘가 얼마? 이 개수가 항등식이니까 0. 여기 개수도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몇 컴마면? y 컴마 3. 이게 뭐예요? 얘가 바로 정점이다
직선이다. 그러면 이 직선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y, 마삼을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네, 얘들아, 이 x는 마이너스 2가 이거 점인가요? 사실은? 아니죠? 세로 직선인 거 알잖아. 그쵸? 그래서 사실 얘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세로로 생긴 직선하고 y는 마삼이라고 하는 가로 직선이 이렇게 만난 거죠. 이 두 직선을 만족하는 이 교점, 이 둘 다 0이어야 하니까 둘이 모두 만나는 이 교점이 바로 정점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이제 정확히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은 어떻게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K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직선이 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직선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얘도 결국에는 이제 잘 x로 모아보면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몇 이런 직선일 거라는 거지. 인정하죠? 그럼 얘가 직선인데 그럼 이 직선은 어떤 형태일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얘는 k로 묶어졌으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겠죠? 얘랑 비슷한 거잖아, 그치? a 값에 관계없으니까 k 값에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 두 직선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전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이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는 직선일 거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근데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주황색 직선도 사실 포함하는 거 아닌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모두 한 번에 요렇게 한 번에 표현한 것이다. K에 1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 2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 3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 5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 하면서 모든 직선을 이 K를 미지수로 두면서 한 방에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기억나나? 단 누구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랬더라? 그치? K 뒤에 있는 거 표현할 수 없다 그랬죠? 왜요? 이 앞에 있는 거는 K에 0을 집어넣으면 왜 한 개씩이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K에 0을 넣으면은 얘가 나와 앞에 직선이. 근데 이 직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가 0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그냥 1이야 1. 그래서 절대로 쟤를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직선은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그럼 얘까지 표현을 해서 진짜로 임의의 직선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럼 0으로 만들려면 여기도 미지수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미지수가 2개 써있는 식일 때는 정말로 임의의 직선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배우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아 이렇게 배우는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고등학교 과정에 와서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문제를 풀 때는 이 미지수가 2개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이 두 직선은 문제에 주어지는 직선인데 주어져 놓고 답으로 얘를 써라? 그러면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은 이 둘을 주면서 이 직선 구해줘 이렇게 다른 직선을 구하라고 결국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얘를 표현할 수 없어도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는 2개 쓰지 않고 하나짜리만 우리
관계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유형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9번 3이니까 한번 풀어볼까? 자, 얘들아, 전 A, B가 저 직선 위에 항상 있대요. 그럼 너네 A, B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2a-b마3은 0. 자, 이때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무엇이니? ax, 2by는 6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얘의 정점이 뭘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거는 A, B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면은 헷갈려요. 어렵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등식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B는 얼마? 그렇지. 얘를 여기 B 쪽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AX 마이너스 2Y에 2A 마이너스 3은 6. 자,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묶어줘야 되죠? X가 아니라, 자, 묶어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나? 그죠? 그리고 6Y고 6 넘어와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개수들이 모두 0이어야 한다. 자, 그럼 x는 얼마고? 4y고 y는 1이죠? 그러면 y가 x가 이제 y의 4배니까는 x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4,1을 a, b에 상관없이 모두 항상 지나게 되겠죠. 그런 걸 정점이라고 한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직선은 미지수가 아무리 끼어 있어도 기울기를 모르면 반드시 정점에 대한 정보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면 3, 4, 그러면 5 이렇게 바로 구하잖아요. 마치 그거랑 같이 직선을 딱 보자마자 미지수가 잔뜩 있어도 이거 어디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유형 8은 이제 별표,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무엇을 할까?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30번 할까, 대표 문제? 자, 얘들아, 두 직선이 2, 3분면에서 만난대. 자, 근데 얘들아, 만난다라는 거는요, 그래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점 뭐 이런 거 나오죠? 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못 그리잖아요. 일단은 정확한 걸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 2, 4분면이니까 2, 4분면 쪽을 크게 그리세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얘들아, 이거 x절편 얼마? x절편 얼마? y절편은? 아직 잠이 안 깼답니다. 아직 잠이 덜 깼어, 지금. 자, y랑 4점 연결해서 일단은 요 처음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y는 얘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없어요. 맞죠? 기울기가 없어. 그러면 반드시 무슨 정보가 있다? 정점에 대한 정보가 있다. 자, 정점은 m으로 묶어서 확인. x-2, y 플러스 2. 얘들아, 정점 얼마? 그렇지.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여기다가 하나 정점을 그려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그럼 이 직선의 해석을 어떻게 해, 얘들아? 얘 점점이 2, 마이를 맞는데 무슨 뜻? 얘를 항상 지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는 요 그림이죠? 그러면 얘들 항상 움직인다고 상상해야 돼.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하얀색 직선이랑 2, 4분면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체크합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되는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 지날 때까지? 4 지나기 바로전. 근데 바로전은 구할 수 없으니까 4 지난다고 하고 등을 빼면 되죠. 맞아? 그럼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치. 마이, 0 지나면. 선생님은 약간 곡선이 됐지만 너는 예쁘게 그리세요. 그래서 요 사이를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만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딱 경계만 구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지점에서의 n 값은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이 직선이 뭘 지난다? 여기 0,4를 지나간다 해서 대입하면 되지 않겠어? 일단 0,4를 넣자. 그럼 어떻게 되죠? 0 넣고 4. 이때는 4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0. 2m이 6이랑 같으니까 m은 3. m이 3일 때 이렇게 생깁니다. 직선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 0을 지나는 거겠죠? 여기다 대입. 마이너스 2m 0이니까 마이 m 플러스 2 4m이니까 m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m이 2분의 1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요 사이에서 이사분면에서 만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응? 아, 양수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y는으로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m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얘의 기울기라서 음수가 맞아요. 그죠? 근데 m 값을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m 값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m 값은 요 사이에 있다 얘기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라 얘들아, 그래프 해석하고 나면 그냥 여기 경계점 있잖아. 점을 대입해서 m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자, 유형 9번 내용이 요거가 되겠어요. 요거. 자, 근데 얘들아, 그 36번을 그냥 볼 건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x마 y 플러스 1은 0이랑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에 교점을 지나가요. 교점을 지나가면서 1, 마이너스 1을 추가로 지나요.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사실은. 맞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거 교점 어떻게 구해? 당연히 연립해서 구하지 누가. 그잖아. 연립해서 교점 찾아서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찾고 대입해서 식 찾겠죠?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되지. 왜 안 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지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립했는데 막 11분의 7 막 이런다고 교점이 막 11분의 마상 막 이런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교점이? 그죠? 교점이 그럼 왜 이상한 거냐면 출제 의도가 이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걔는 어떻게 푸느냐? 요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럼 선생님은 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교점을 지나는 일단 임의의 방정식을 몽땅 찾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 K를 아무 데나 붙이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냥 간단한 데 붙일게요. 3x, 2y, y.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이 뭐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방정식. K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막 돌아가는 직선이 나타날 거다. 자, 근데 그 임의의 방정식이 왔다 갔다 하는 애 중에 어떤 1, 마이를 이렇게 지나가려면 이
이 교점하고 이 1,마이를 동시에 지나는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1,마이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1, 1이니까 3K, 3, 2마이니까 3은 0 하면서 K 값이 딱 하나로 고정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K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정리하면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정리해보자. 자, 마일 마x 더하기 3x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y니까 마y 마1 마이니까 마3은 0. 그러면 이 문제를 만족하는 직선을 구해낸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교점 진작 구해서 두 점을 갖고 구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 이걸 연습했으니까 얘를 한번 써먹어보자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걔가 ax 플러스 by 마3은 0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이거 주어진 게 같으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 플러스 빼기 1이라서 답은 0이 되겠네요. 얘들아 2분만 쉬고 오세요. 여러분 잠깐 그거 눌러. 일시정지로 눌러줘.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풉시다. 얘들아 이거는 언제 배웠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위치 관계에서 막 꼬인 위치 배우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막 그래서 막그 직육면체 막 주면서 맨날 꼬인 위치 찾아라, 뭐 수직인 거 뭐냐 이런 거 찾는 거 있었잖아. 그건 똑같이 하는 건데 더 쉬운 이유는 거기는 이제 입체 그 평면에서가 아니라 공간에서까지 물어본다고 1학년 때.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좌표 평면에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좌표 평면 위에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평면상의 위치 관계밖에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떨 수 있지, 얘들아? 평행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 원래 이제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운 거 요 세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위치 관계 그러면 얘들아 위치 관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관계는 그냥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만날 때에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관계는 한글로 쓰시는 거예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쓸게. 반발을 그냥 쓸게. 너무 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일치한다. 자, 근데 얘들아 일치한다랑 똑같은 말을 어렵게 어떻게 주냐면요. 두 직선이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두 점 이상에서 만난대. 몇 점에서 만나는 걸까요? 일단 두 점에서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두 점을 지나면 한 직선밖에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두 직선이 나오냐고. 어차피 그런 건 없잖아. 그래서 일치한다고 줄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요.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두 점에서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 그래서 일치한다랑 같은 말은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적지 않을 거지만.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치? 병행하다 이렇게 고르겠죠. 자,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가 추가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 그렇지. 얘들아, 이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또 등장하는. 근데 이제 심화, 그 중학교 심화에서 막 최상위, 뭐 1등급, 막 이런 거, 일품 이런 거 풀잖아요. 그러면 수직인 거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좀 심화를 했다. 그러면 수직인 거를 배우긴 해요.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등장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요거를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직선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 y는 이 표준형으로 썼을 때 m'x, n'. 자, 표준형일 때는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m하고 m'이 다르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n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같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교점이 y절편인 거고요. 다르면 뭘까요? 다른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y절편은 다른데.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어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치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였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럼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다르다. 근데 얘들아 이게 조심해야 될 거야. 그 평행하다고 나오면 너네가 대부분 기울기가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y절편은 달라.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같을 때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답이 두 개 나오는데 여기서 걸러질 수가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둘 다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자, 그럼 얘들아 기억이 나눠보자. 수직이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렇지. 기억나요? 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m 마이너스 1이다. 요거 기억을,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써 있으면 얘를 선생님도 어떻게 보냐면 다 표준형 바꿔서 그냥 봅니다. 그런데 귀찮다 이거지. 표준형 말고 바꾸지 않고 일반형에서 바로바로 보고 싶다.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기억나나? 그치? 기울기는 누구랑 x랑 y 개수에서 나오고 여기가 기울기고 y랑 상수를 보면은 y절편의 형태가 나타난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A'분의 여기다가 이렇게 분수 써서 비교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가 다르다. 여기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y절편도 같다. y절편도 같다.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증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럼 얘들아 요거 기억나? 일반형일 때, 수직일 때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자, 뭐였냐면 AA 프라임, BB 프라임의 합은 0입니다. 자, 뭐 여기서 한번 여기 따져보면 이거는 알고 있잖아, 얘들아. 기울기 곱은 마일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기울기 얼마야? 빨리 구해봐. 마이너스 B분의 A. 여기는 당연히 똑같이 쓰겠지. 프라임만 쓰겠지. 얘네들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바꾸고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니까 B 프라임을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은 A 프라임이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되겠죠. 얘를 이항시켜 오면은 얘입니다. 근데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 이게 뭐야? A 프라임이 뭐야? X 개수. 이거 X 개수끼리 곱하고 Y 개수끼리 곱해갖고 합해서 0이 됐을 때 기울기 곱은 마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계속 이거를 바꿔볼 수는 없다. 이해되죠? 얘는 합이 0, 얘는 곱이 마일. 근데 이게 0하고 마일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곱이 0인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일 0 중에 곱이 마일이고 합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직선이 여러 개 나왔다. 문제에서 막 두 직선, 세 직선 하면서 직선 여러 개 나오잖아. 문제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위치 관계를 그냥 내가 사실 따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위치 관계는 내가 그냥 스스로 따지는 거다. 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49번? 아니다. 49번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47번? 48번? 48번 할까요? 48번 하자. 일단 4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얘들아, 거기 밑줄 좌표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뉠 때 여기 밑줄. 자, 얘들 이게 무슨 뜻일까? 좌표평면이 이 세직선에 의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뉠 때 어떻게 생긴 걸까요? 하나가 겹쳐야 돼? 근데 하나가 겹치려면은 이게 근데 서로 다른 세직선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겹치는 거 말고. 그렇지, 얘들아. 이게 선생님이 좌표평면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네모를 그려볼게요. 자, 거기에서 이 세직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지날 때 모두가 평행을 하면은 네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라도 평행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는 거 맞죠? 아니, 얘들아, 여기서 만나든 안 만나든 간에 직선은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순간 언젠가 만남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여기 네모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상황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평행해야 되니까 일반행이잖아요. 요거 쓰자. 요거 쓰자. 자, 그런데 얘들아, 1번이랑 그러면은 뭐 1번이랑 2번 일단 써볼게요. b분의 2는 1분의 A 개수만 쓰는 거예요. 5분의 마 1. 자, 1번하고 3번도 평행하자. 그러면 1분의 2는 2분의 A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다르다. 이렇게 같다, 같지 않다. 2번, 3번도 써볼게요. 쓰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 1분의 B는 2분의 1과 같고 3분의 5라면 달라.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거에서 A는 얼마? 그렇죠. 자, 세 번째 거에서 B는 그렇지. 근데 이거랑 두 개를 여기 1번 처음 거에 넣어봐도 다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구해졌죠. 근데 곱하라 그랬구나. 곱하면 2가 되겠네요. 1번. 자, 유형 12번도 가겠습니다. 직선 n의 방정식 3을 하는 게 좋겠죠? 55번 합시다. 자, 일단 문제가 기니까 그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죠? 어렵지 않죠? 자, 해보자. 차근차근. 자, 얘들아.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가 2등분한대. 넓이 2등분하면 어디 지난다 그랬더라? 중심. 그 대각선의 중점인데 그 대각선 중점은 진짜로 이 중점들에 있어요. 자, 1하고 5의 중점 얼마? 3. 그리고 1, 3의 중점은 2. 그치? 그러면 여기가 3,2를 무조건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3,2 지나려면 여기다 대입해서 m값 찾을 수 있죠? m 얼마? 그렇지. 3분의 2. 자, 벌써 그러면 m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얘랑 주황색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수직 조건은 사실 뭐 준 걸까요? 기울기를 그렇죠 알려진 거죠. 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려면 a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지. 바로 뒤집고 보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얘가 넓이를 또 2등분도 해. 그럼 어디도 지나가는 거야? 3,2도 얘도 지나가겠지. 그러면 a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이제 b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일까? 2분의 9에다가 2니까 2분의 13인가?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랑 B는 더하고 M은 빼줘. 2분의 13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10. 5네요, 5. 5에서 3분의 1을 빼줘. 얼마지? 3분의 13인가? 맞아요?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차근차근 봐야 돼, 얘들아.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자, 59번. 자, 또 선생님 그림 그릴 동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 미지수가 있는데 사실 미지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대각선 길이가 10이다 뭐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각선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 n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얘들? 루트의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 알죠? 6, 8, 10인 거 알잖아. 맞지? 그래서 n-1의 제곱이 8제곱이어야 돼요. 그래야 10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들아 얘를 풀어야 치는 게 아니라 제곱을 띄세요. 네, 풀만 8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n은 1 풀만 8이라서 9거나 마이너스 7인데 문제에 보면은 n은 양수야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얘가 9,0인가 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근데 얘를 구하고 났더니 지금 얘 L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지? 마름모.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어때요? 그렇지 얘들아. 여기서 수직 조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L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는 AC의 기울기를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럼 AC 기울기 한번 찾아보자. 요거 기울기 얼마지? 1에서 9로 8 증가할 때 6에서 0으로 마이너스 6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기울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증가량으로 따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L의 기울기 얼마일까? L의 기울기. 1
그치? 3분의 4죠? 근데 그 3분의 4가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4인가요? 이게 뭐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럼 a가 얼마? 마 3. 이렇게 a가 벌써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b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점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맞지? 자, 이 점 어디서 구할까 얘들아? 마르모의 대각선은 수직 뭐하지? 2등분.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AC의 중점을 이 L이 지나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일단 중점 얼마? 더해서 2로 나눠. 더해서 1로 나눠 5,3이네요. 그죠? 5,3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마3 y 플러스 b는 0에 5,3 대입. 자, 29 b는 얼마? 마이너스 11 나오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a, b를 곱해주래. 곱하면 얼마? 33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위치 관계 문제 수직, 평행 이런 거 일치도 당연히 나옵니다만 수직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많죠. 왜냐고요? 이가 새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도 사실 여러 번 한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얘를 물어는 보지만 메인은 얘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나올 수 없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만 이제 배우면은 이제 직선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근데 얘는 증명이 다 미지수로 써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는 선생님이 보여드릴 수 있지만 문장은 이렇게 해봤자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혹시 암기를 하고 계시나? 자, 점이랑 직선. 여기가 x1, y1. 여기가 ax, by 플러스 c는 0일 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수학에서는 다이렉트로 수직거리, 최단거리를 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이 거리를 d라고 부르면 이 d는 얼마다? 루트 몇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 거리니까 이 점을 마치 여기 직선 위에 없는데 대입하듯이 여기다가 점을 대입해서 거리를 찾으면 됐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외우세요. 루트. 근데 얘들아 너네가 그때 한참 많이 틀렸던 게 왜 그랬냐면 여기 밑에 부분 쓸 때 있지. 여기에 자꾸 점을 제곱해서 막 써가지고 틀렸던 거야. 기억나? 점을 막 여기다가 얘 x제곱 y제곱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얘네들은 직선에 있는 개수들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할게요. 자, 근데 얘들아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이런 건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왜죠? 거리가 여기는 이게 그럼 이건 거리가 뭐야? 만나니까 0인가? 근데 여기도 멀잖아. 그러면 거리를 0이라고 할 거냐, 여기 먼 데로 할 거냐, 평균값으로 할 거냐. 근데 평균을 따질 수도 없어. 왜냐면 직선이 계속 나갈 건데 그럼 거리가 계속 벌어질 건데 이거 어떻게 평균치를 찾냐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만 구한다? 평행한 직선에서만 구한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직선 사이의 거리. 자, 평행할 때만
왜냐면 어디서 구해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평행한 거에서만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를 ax by 더하기 c. 그리고 얘들아, 평행하면은 여기 앞에 기울기가 같을 거죠. 맞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써도 될까? 평행한 직선을? 될까 안 될까? 물론 얘들아, 평행하다는 거는 여기 앞에 이 두 부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비율이 어차피 같잖아.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무조건 얘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자르면 돼. 2를 나눴어? 그럼 얘도 나누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 앞에 x랑 y 개수를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맞추고 상수만 다르게 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이 거리는 어떻게 구했더라 얘들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상수 차이 이렇게. 예, 이걸 c 빼기 c 프라임의 절대값 이게 아니라 상수의 차이 이렇게 읽기로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증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어. 얘는 너무 복잡해 얘들아. 네, 쓸 데가 없어. 자, 여기 위에 한 점을 여기 위에 한 점을 A, B는 있으니까 P, Q 이렇게 불러볼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P, Q.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게 되잖아. 이 점과 직선 사이가 어디서 재도 사실 똑같은데. 그래서 얘들아,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구할 때는요, 직선이 하나 나오지. 그러면 선생님처럼 그 점에서 가장 간단한 점, 0,1 이런 거 있지. 절편. 괜찮은 거. 정수점을 하나 그냥 찍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셔도 나와요. 알겠지? 이게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 이 P, Q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그럼 어떻게 돼? 루트 a제곱 b제곱 분의 여기다가 PQ를 넣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거리일 거 아니야. 이 D.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점은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선 대입을 해주면 PA, 아니지. PA, 잠깐만. X에 대입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네. 자, PA, 그 다음에 QB 플러스 C는 0도 성립하겠죠? 대입해서.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보여? 이게 얼마야? C.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C로 바꾸면 증명이 벌써 완료됐죠. 그죠? 그래서 얘를 직접 넣어도 되지만 계속 넣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수 차이와 같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공식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번을 해보냐? 65번 엄청 어려워 보인다. 그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65번 하게. 얘들아, 그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A가 뭐지? 정점을 한번 구해놔 주세요.
얘들아 정점 구했어? 몇 컴마면? 그렇지. 마이너스 5,3인 거 이제 구할 수 있죠? 그 정점은 K에 대해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처럼 K로 묶어서 정리하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점을 지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인 직선의 방정식이 저거일 때 점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를 구해줘. 자, 그러면 일단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ax 더하기 y 더하기 b는 0. 얘가 a를 지나면 원점에서의 거리.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에서의 거리가 이렇게. 루트. 근데 얘들아, 여기서 여기 그 a점 마오, 3까지 거리가 아니라 마오, 3은 그냥 어디 지나가는 거야. 그냥 이 직선이. 이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걔에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루트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미지수가 A, B 두 개죠? 그럼 식을 두 개 찾는데 거리에 대한 식 하나, 점을 대입해서 식 하나 하면은 식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죠?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대입해 놓을게요. 5A 더하기 3 더하기 B는 0. 네, 요거 하나 찾아놨고요. 그 다음에 거리 공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지우가 써보자. 거리 공식. 루트 분의 지우야 가래. 가래. 지우야 가서 숙제는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줄게. 가세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0, 0 집어넣으면 절대값 b죠? 걔가 루트 2. 그러면 절대값 b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 네, 선생님은 절대값이랑 루트를 바뀌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지우야 화요일에 조금 일찍 와서 더 풀자. 이거. 자, b제곱은 2a제곱 더하기 1.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서 b를 구해와가지고 b는 5a-3이잖아요. 적당히 변형해서 여기다 놓고 계산하네. 그러면은 5a-3의 제곱이 2a제곱 플러스 2와 같다. 이렇게 할게요. 자, 저 계산합니다. 25a제곱에서 2a제곱 빼니까 23a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없어요. 1자는 이쪽에서만 나옵니다. 마이너스 30a. 그 다음에 숫자는 9랑 2니까는 7. 인수분해 넣는데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23a 마칠이랑 a 마일은 0인데 a가 두 개는 나오거든. 자, 그런데 a가 뭐라 그랬어? 정수. 그러면 당연히 예쁘게 생긴 애 고르면 되죠? 자, 그럼 a가 1이니까 b는 여기다 대입해 얘들아. 그러면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문제에서는 a, b를 덧셈해줘 했네요.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5번이요. 자, 유형 15번 한번 생각해봐줘. 저 68번. 다 똑같은 문제야, 얘들아. 하나 해낸 거야.
얘들아, 이 문제는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만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한 번만 생각하면은 이제 좀 쉽게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1,마일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 두 개인가요? 아니죠. 저 교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그 임의의 그 직선 있잖아. K 들어간 거.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직선 중에 지금 두 개를 그냥 쌤이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려놓은 거지. 자, 근데 그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거리는 무조건 어떻게? 수직거리로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것만 구해보면 거리가, 이거 하얀색으로 할게요. 거리가 요거. 이렇게 수직거리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수직거리 이런 게 수직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여기도 이렇게 되면은 수직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수직거리는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긴 걸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혹시 지금 선생님이 살짝 그려놨는데 이 삼각형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 보는 거야. 어떻게? 교점하고 이 점하고 여기 수선의 발 이 세 개를 연결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얘가 아까 그 거리였잖아요. 이 거리. 이 거리보다는 반드시 이 빗변이 어떻죠? 길죠. 여기보다 이 직각삼각형을 보여? 얘보다 어때? 빗변의 길이가 이 거리보다 길죠. 여기도 이게 거리였는데 그 거리보다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길죠. 이 빗변보다 더 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를 거리를 몇 개를 그려봐도 얘들아 있잖아. 무조건 이 교점과 이 그 지나는 점하고 수선의 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반드시 그려져요. 직각삼각형이. 그러면 이 빗변보다 긴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빗변이 거리가 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럼 언제 거리가 돼요? 이 점에서부터 이 점의 그 여러 가지 직선 중에 딱 여기가 딱 수선의 발에 꽂힐 때 얘가 딱 이렇게 수선의 발인 요런 직선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이 점에서부터 여기 수선의 발, 요 교점까지를 딱 연결한 이게 빗변이 최대의 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최대값은 결국에 뭐예요? 교점과 점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교점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결론은 심플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점만 구하면 되죠? 얘들아, 어떻게 할래? 위에다 2배 할래? 아래 3배 할래? 그 위에 2배 할까? 그럼 얼마지? 2x 6y 마시 2x 마y 마3 2를 빼면은 7y 마7이니까 y가 1 x는 여기다 1 집어넣어 2인가? 그럼 여기가 2,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리의 최대값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자, 이거 최대값을 그림을 좀 남겨서 여기 이렇게 이 교점이 수선의 발이 되는 순간을 그려놓으세요. 내가 최대치가 될 겁니다. 근데 숙제가 너무 많다. 정점부터 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반. 네 장 반 되나? 27까지 아까 지금까지 배웠는데 27까지 숙제를 하고요.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내신 대비를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신 대비 얼마 안 남아가지고.